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룸런 시작하겠습니다. 애매모호한 시작에서 확실한 수익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깊은 급락, 공포의 월요일을 보내고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의 낙폭에 비하면 반등폭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하반 경직이 나오려고 노력은 한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급락 나오면서 이제 사이드카가 작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계속 하루 종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작년에는 이제 뭐 엔캐리 트레이드, 뭐 청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급락 나왔다가 바로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 만족할 만큼 급등은 안 나올 겁니다라고도 미리 말씀을 드렸고 대신 어제 같은 경우 급락이 나온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풋옵션 하락 포지션을 대거 청산을 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추세는 오늘도 이어지면서 오늘까지도 청산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제 뭐 이틀 남았죠. 뭐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추가적인 수급 동향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 해소된 이후에 아마 이번 주까지는 이제 후폭풍성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조금 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말 거치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과한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 또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흔들어도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다. 어느 정도 흔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까지 흔들리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 달만 지나도 여러분들 크게 생각 안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뭐 볼 수 있는데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조기 대선 같은 경우를 트럼프가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별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대통령이 없는 지금 부재 중인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협상을 하기에는 조금 난해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이 계획이 여기저기서 이제 조금씩 틀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조기 대선 확정 짓고 그리고 나서 뭐 협상력도 올라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0조 원 증시안정기금 이제 투입하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그리고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런 상황이면은 추경도 나올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충분히 지금 그런 이제 주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트럼프랑 중국이랑 지금 열심히 지금 숫자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43% 중국에 관세 부과한다라고 했더니 중국도 이제 뭐 그 맞대응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뭐 50% 부과해서 뭐 104%를 가느니 뭐 최대 130%를 부과하느니 계속 뭐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부과가 돼야지 되는 거죠. 이 부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전이 이제 벌어지는 게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하고 이제 협상을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나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원래부터 이제 그 어제 말씀드렸던 피터 나바로 이제 그 정책 고문이 과거 트럼프 1기 때부터 해왔던 이런 뭐 정책이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이제 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앞으로도 뭐 지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제외하고 나머지가 어떻게 빠르게 해결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트럼프가 이제 기간으로 딱 잡아놓은 게 6월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도 6월 FOMC 이전까지 마무리 짓는 게 목표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목표는 6월부터 해서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유동성이라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금리를 내려라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증시에도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테니까 자연스럽게 유동성 장세를 유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신경 안 쓴다라는 건데 그거는 트럼프 입장인 거고 우리는 기분이 나쁜 게 맞죠. 이 부분이 빠르게 해결돼서 이제 증시에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던 봄이 오겠느냐라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의심하실 수 있는데 한 달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봄이 오네 느끼실 거고 2달 지나면 정말 따스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마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여름 휴가 계획을 하실 텐데 처음 세웠던 계획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계획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관점을 작년 12월부터
때부터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큰 그림에는 변화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관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신경질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고 딥시크 같은 경우가 등장하면서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하락을 하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변화가 있지만 큰 그림에는 아직까지 변화가 생긴 게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2,5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서 쉬고 있는데 어제 양봉을 그래도 조금 붙여주는 모습, 그리고 오늘은 장중에 계속 돌파 시도하는 모습 좋습니다. 이 구간은 뭐 이탈해도 금방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정말로 뭐 나는 이런 시장이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만 HTS 닫았다가 다시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구간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위쪽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만약에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 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2,500 뭐 전후 구간이 되던 그리고 위쪽에 2,650에서 2,700 사이 이 구간까지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율등락 구간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자율등락 구간이니까 조금 더 내려온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대변수에 의한 거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을 계속 그냥 몸으로 막기보다는 협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상 카드도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들 다 꺼내놓고 이제 협상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충분히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0포인트 이탈하면은 불안감을 좀 많이 느끼시죠? 제가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이탈하면 이제 투매를 향해 한번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많이 하실 텐데요. 뭐 투매는 지금 구간에서는 나오면 좋은데 굳이 투매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구간을 내린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외국인들과 기관이 투매를 이끌어낼 것이면 이미 630 이탈해가지고 저 밑에 아랫골이 길게 달고 어제 구간에서 투매가 발생했을 텐데 그런 움직임을 만들려는 모습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온다라고 해도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회복돼서 어차피 680 위쪽으로 올라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크게 신경 쓸 겨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돼요. 제가 이 730포인트 여기 이 21선이 살짝 꺾여져 내려올 때 기술적으로 보면은 완만하게 돼 있을 때 넘어가야지 이때 돌파를 못하면 빠르게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 각도가 아래쪽으로 가파라지면서 계속 저항을 만들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끌려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변수에 의해서 이 부분이 좀 더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과 뭐 이런 대변수 양쪽이 합쳐지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이 구간도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입니다. 730은 크게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고 21선만 올라타면은 다시 한번 780 넘어서 저는 뭐 올해 1000포인트 도전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내년까지 봤을 때 이제 1000포인트 넘어서 그 이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지수 걱정은 지금 안 하셔도 된다. 지금 뭐 글로벌 관세 때문에 너무나 걱정되시겠지만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으니까 큰 그림이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돌고 돌아서 뭐 하나오션부터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이렇게 상승 직전까지 돌아왔다 해서 제가 승부는 원점으로 그리고 주가도 원점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승 부분을 많이 내주고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뭐 기존에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종목인데 매수를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오늘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의 안타, 2루타, 3루타, 말로 홈런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너무 침체돼 있지 마시고요. 내 종목이 지금 그렇게 좀 시원찮았다, 시장의 중심이 아니었다, 올해 재미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로 다시 한번 교체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월 초부터 또 갑작스럽게 우리가 조정을 겪었지만 이 조정이 마치 없었다는 듯이 다시 우리가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안타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탄력 굉장히 좋아요. 지금 코스피가 거의 강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이 종목은 8%대 오름세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 정정 공시를 내놓기도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전 어제 뭐 하나오션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시작부터 저는 딱 정해놓고 있었는데요. 안타 종목으로는 가장 든든한 종목들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관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앞으로의 미래에 미국의 압박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해서 반도체의 칩스법이라든지 아니면 관세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관세 영향력을 크게 받지 않고 오히려 전쟁 때문에 지금 어려워진 이 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방산 쪽으로도 한번 볼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교하면서 알려드렸죠. 저는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8만 원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가 너무 좋습니다. 32만 원에서 28만 원.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렸던 구간을 작년 11월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놓고 10월, 11월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구간까지 내려오면 좋겠습니다라고 정말로 27만 원까지 주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80만 원 넘어 100만 원까지 넘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상증자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정 공시도 내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같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제 밀려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면 아주 좋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오션도 오늘 급등 나오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급등 나오고 있는데 쉬는 구간에서 보세요. 올라갈 때 제가 가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말이 증시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뛰는 말을 여러분들이 말을 잡아서 타려고 하면은 다치겠죠.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고 속도로 달리는 말을 어떻게 잡아서 탑니까? 말이 달리다가 쉴 때 잡아서 타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이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존 대장주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말이 달리다가 쉬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편안하게 올라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장타를 노릴 수 있는 2루 타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SAMG엔터, 샘지엔터를 꼽아주셨는데 현대차와의 협업 소식을 또 알리면서 오늘 주가 또 급등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삼지엔터는 이 시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다 원점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만큼은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으면서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슈젤 같은 종목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서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밀릴 자리에서 원래 돌파를 못하면은 급락이 나와야 되고 급락이 안 나오면은 넘어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M젠토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밀려도 올라도 흥인데 지금 구간에서 저항 넘어서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수급 보이면서 이런 시장에서도 주가가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는 최고의 수급을 가진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는 조금 비싸기는 해요.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최근에.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알령 해제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협업이든 호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지금 조기 대선 쪽 보시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는 이런 뛰어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이런 이슈를 만드시는 분들은 저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 현상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바로 그 출산 장려 대책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이제 인구가 절벽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어린이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저출산 대책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SMG엔터 저는 다시 한번 또 대장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 수급이 조금 분산되어 있는데 기존 그 종목들이 조금 쉰다라고 하면 SMG엔터 다시 한번 또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갈 수 있는 트레이딩 종목으로 아주 적합한 종목이라고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요. 과거에는 제가 삼루타나 이제 말로 없는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지금은 트레이딩하기 딱 좋은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루타 종목으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예전과 지금과의 또 전략은 좀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삼루타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까요? 진성TC라는 종목을 꼽아 주셨는데 우크라 재건 이슈나 인프라 투자 있을 때마다 언급이 잘 되는 종목이죠. 삼루타로 보셨어요? 네, 저도 재건 말씀드릴 때마다 가장 안정적인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진성TC입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해서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봐요.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주 뭐 나이스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직접적인 게 아니라 이런 진성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하에 들어가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캐터필라가 빠질 수가 없겠죠. 세계 최대의 장비 회사인데 이 회사야 거의 뭐 깐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 계속 공급하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다시 다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뭐 지지선 구간에 있는 구간에서 뭐 여기를 뭐 이탈했다가 와도 상관없고 여기서 그냥 바로 반등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가격 상관없이 이런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급등락이 펼쳐지는 어지러운 종목이 아니에요. 조금 느리고 좀 묵직하게 가는, 제가 방산주 중에서 풍산 같은 경우 많이 말씀드리는데 비슷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뚝심 있게 묵직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사물타 종목으로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추후에 올해 안에 10,000원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이제 주요 고객사인 이 깐부라고 얘기해 주신 캐터필러의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아갈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그동안의 만홈런 종목들 잘 운용되고 있는지 수익률 체크 한번 해보시죠. 네, 말로 없는 종목들 그동안 뭐 1, 2월까지 고점을 높이는 작업, 그리고 3월은 저점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1차 목표치 달성한 다음에 쉬는 종목들이 올라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제도 뭐 하나오션 뭐 새로 또 편입을 해드렸는데 이미 162%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도 아주 뭐 좋은 기회입니다라고 어제 뭐 안타로도 설명드렸는데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에 종목들은 잘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 종목들을 한번 보면은 이 종목들이 지금 목숨줄을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눌려 있는 구간을 좀 이겨내고 빨리 올라와야지. 안 그러면은 추격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되면은 잘못하면 LIG 넥스원을 여기서 못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새로운 말로 없는 종목도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 오늘 제가 볼 때 1차 목표치 도달한 종목이 있고 말로 홈런이 내일 가능성 있어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종목이에요. 스틱 인베스트먼트인데 제가 10,000원을 1차 목표치로 11,500원을 1차 목표치로 설정해 드렸는데 지금 10,000원 구간을 건드리고 있죠. 10,000원 넘어가면은 11,500원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목표치를 높게 설정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좀 올라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잘하면 내일 정도의 말로 없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굴곡은 좀 있었지만 이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어제 오늘 이 현상 찍으면서 내일 정도의 말로 홈런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말로 홈런 달성을 못하더라도 내일은 여러분들이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제 비중을 줄이거나 한번 정리를 하는 구간으로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면 좋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내일 말로 홈런 딱 찍고 여러분들 매도 타이밍까지 주면은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의 만홈런 종목들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을 오늘의 만홈런 종목으로 선정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HD 현대 일렉트릭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정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대장주를 보는 게 가장 편안합니다. 기존에 제가 그래서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HD 현대 일렉트릭이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물론 우리 말로 없는 코너 시간에는 지금 저 바로 앞에 순위표 바로 밑에 있는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왔었는데 이유는 간단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적합하지 않다. 나중에 좀 쉬는 구간이 나오면은 그때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이 달리고 있을 때 올라타는 거 아니다라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달리다가 쉴 때 잡아서 올라타야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 그렇게 안전한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지금 뭐 배전기기 쪽 이쪽은 관세 무풍지대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계속 원하는 게 우리 전력기기랑 이제 전력이 부족하니까 에너지랑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 쪽에 원하고 있다 보니까 오죽하면 뭐 그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분쟁 중인 부분도 이제 SMR 개발 때문에 다 풀어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관세 무풍지대로 해서 계속 미국에다가 투자도 하고 공장도 짓고 울산도 공장 증설하고 하면서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납기일 잘 맞추는 이 부지런함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독일 회사랑 아무리 경쟁을 해도 한국 회사를 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이제 풍력 시장 공략용으로 해서 초대형 특수 변압기 같은 경우도 이제 진출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이 더더욱 파고들면서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꾸준히 이제 관세를 벗어난 종목들 그리고 이런 관세를 벗어났는데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들 그럼 제자리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이상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차트를 간단하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왔던 상승 부분을 다 내주면서 내려와 있죠. 그런데 관세를 직접적으로 때려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에 공장도 짓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더더욱 앞으로 많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지금 27만 5천 원 이 전후되는 구간이면은 너무 좋고 이 아래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아래서만 산다라고 하면 저는 전쟁에 승리할 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승리하면 무혈입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구간 이 27만 5천 원 아래 구간은 무혈입성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35만 원 여기가 1차 목표치니까 1차 목표치는 좀 겸손하게 35만 원. 적은 수익은 아니죠. 이런 대형주들. 그래서 35만 원 1차 목표치 그리고 40만 원 이렇게 5만 원씩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5만 원 1차 목표치 40만 원을 2차 목표치로 보고요. 저는 이 구간도 사실은 지나간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히 돌파해서 5만 원씩 계속 올라가면서 아마 앞자리가 40만 원 간 다음에 또 바뀌어서 5자리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지지선이 25만 원에 위치해 있죠. 이 25만 원 이탈을 한번 정리했다가 회복될 때 다시 매수하면 어차피 50만 원 가면 2배의 수익을 안겨줄 종목이니까 편하게 보면 된다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다시 돌아온 가격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큰 비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 안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HG 현대일렉트릭을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다시금 큰 에너지를 뿜어줄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